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듐이랑 포타슘이 제일 개념에서 중요해요. 우리 몸에 수분 들고 나가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기 개념 중점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칼슘도 볼게요. 원인은 당연하겠죠. 아시죠? 중요한 원인이 이거라서 고칼슘 혈증 때는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뭐다? PTH 체크부터 하는 거죠. 네. 이런 경우도 있다. 증상 다양하다. 증상 다양하다. 내분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칼슘 혈증이 왜 테탄을 일으키는 거 제가 나중에 동영상을 어디 올려볼게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시는 분들 또 말씀드리는 거니까.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칼슘은 원인세뇨간 이전은 소듐과 같이 이동해요. 원인세뇨간 이후는 소듐과 반대로 이동하고요. 근데 우리 몸에서 대부분은 근위세뇨간에서 제흡수되는 거 아시죠? 넷으로 보면 소듐과 칼슘은 이동 방향이 같아요. 넷으로 보면. 그래서 노말셀라인 치료를 하는 거예요. 노말셀라인 되게 부어요. 그러면 소듐 제흡수가 줄어들겠죠. 소듐 제흡수가 줄어들면 칼슘 제흡수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고칼슘 혈증 치료가 되는 거예요. 프로세마이드 아까 말씀드렸죠. 작용하는 부분이 루프이기 때문에 루프에서는 칼슘과 소듐의 이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고칼슘 혈증의 치료제로 쓸 수 있다는 거. 반대로 사이아자이드는 원인세균에 작동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오히려 고칼슘 혈증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칼시토닌은 얘네는 작용 속도도 빠르지만 얘 둘은 작용 속도도 두 개는 작용 속도가 빨라요. 디스포스포네이트는 작용 속도가 며칠 걸려요. 그래서 근데 얘가 제일 강력해요. 그래서 급성 때는 이 세 개를 같이 쓰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강력한데 바로 작동을 안 하니까 세 개 같이 써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칼슘 혈증의 유지 요인은 PTH랑 비타민 D다. 왜? 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섭취 부족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은 당연히 PTH랑 비타민 D가 부족할 때고, 그래서 만성신부전 때 저칼슘 혈증이 생기는 거예요. 유지 요인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모태생리가 돼요. 급성 저칼슘 혈증은 이럴 때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인이 많아지니까. 인이 많아지면 칼슘과 결합해서 칼슘의 농도를 낮춰요. 부갑성 수술 후 셈이 아니죠. 헝그리볼 신드롬은 칼슘과 인을 막 제흡수를 해서 하이드로 아파타이트를 만드는 거죠. 자, 증상 당연히 다양해요. 왜냐하면 칼슘은 세컨드 메신저 역할을 해요. 세포의 세컨드 메신저 역할을 해요. 다시 반복하지만 전해질은 세포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신 증상이에요. 전신 증상. 어쩔 수 없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른 이제 그건 아시죠? 저칼슘 혈증 때는 테탄이 일어난다는 거. 그것만. 이유는 소듐 채널에 칼슘이 결합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병명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고인 혈증 때문에 생긴 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체크를 한대요. 마그네슘 왜 체크하는지 아시죠? 저번에 수업 들으신 분 마그네슘이 왜 저칼슘 혈증인데 체크를 할까요? 자, 같이 밥 먹었던 윤태근님 왜 그럴까요? 기억이 안 나세요? 마그네슘의 역할은 세포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PTH 분비 역할도 해요. 추가로 알려드렸죠. 인슐린 분비에도 마그네슘이 작용을 한다고. 그래서 마그네슘이 적으면 PTH 분비도 안 되고 그래서 저칼슘 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치료 때 보면 마그네슘의 농도 뒤에 볼게요. 치료 바로 나오죠. 마그네슘 수치 낮거나 나중에 당연히 마그네슘 넣어야겠죠. 모를 때에도 일단 마그네슘 넣고 볼 수 있어요. 왜? 마그네슘에 의한 저칼슘 혈증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그 말씀도 드렸죠. 사람들 이렇게 막 여기 떨리고 이러면 마그네슘 부족해서 그런데 그 말이 그거예요. 마그네슘 부족하면 PTH 안 나오고 PTH 안 나오면 저칼슘 혈증이 일어나니까 저칼슘 혈증 때 테탄이 일어나죠.
그래서 눈이 떨리면 마그네슘 부족하대. 그거예요. 고인혈증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고인혈증 먼저 치료를 해야 되겠죠. 두 개 합쳐져서 저칼슘혈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치료로 칼슘을 써요. 왜? 둘이 결합하니까. 그래서 칼슘을 인흡착제로 쓰려면 식전이나 식사 중에 투여를 해서 인을 흡수를 못하게 막고요. 식간이나 치친전 복용을 하면 칼슘 보충이 목적이래요. 같은 칼슘 제제라도 언제 투여를 하느냐에 따라 작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당연히 증상이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고칼륨 혈증 때도 치료하고 고마그네슘 혈증 때도 치료해요. 묶어서 알아두시는 게 외우기 훨씬 편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칼슘 혈증 때 치료 이거라는 건 뭐 야마로 있으니까 아실 테고 사야자이드도 충분히 설명드렸죠. 자, 인을 볼게요. 칼슘은 세컨드 메신저 역할로 하기 때문에 온몸에 또 하지만 인도 온몸에 또 기능을 하는 게 세포 기능에 영향을 미쳐요. 잘 아시는 ATP, NADP, 미토콘드리아에 나오는 거 아시죠? 전자전자에게 그쪽이에요. 단백질과 당의 인산화. 단백질이 인산화가 되면 단백질 기능이 바뀌고 채널의 모양이 바뀌고 황폐의 모양이 바뀌고 아시죠? 모든 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증상도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성 성분이고 뭐 이렇고 적정삼각할 뭐 이거 뒤에 그림을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세포 외액 중의 인산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뭐 이렇다는 거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칼슘 혈증 때는 고흡수가 신속히 일어나지만 혈중 인 농도는 직접적이지 않고 신속하지 않대요. 우리 몸은 칼슘에 더 초점이 맞춰져서 항상성 기전이 작동을 해요. 네, 이거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독립적으로 인혈증에 의해서 직접 자극을 받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기는 하대요. 자극을 받긴 하는데 어쨌든 칼슘이 더 주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인의 세포 내외 이동. 저인산혈증이 의외로 흔해요. 입원 환자 중에 흔해요. 그 이유가 이거거든요. 세포 기능이 항진되면 인산이 세포 내로 흡수돼요. 그 아까 인의 역할을 거셨죠. ATP, 뭐 NADP 그리고 뭐 그 인산화 시키는 거 거기에 인이 작동을 하잖아요. 세포 기능이 활발하면 그만큼 인이 많이 필요해요. 세포 기능만 활발해지면 무조건 인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인슐린 투여, 글루코즈 부하 이런 거 우리 몸에 에너지가 많아졌잖아요.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죠. 저장을 하던가 어디 쓰던가. 그래서 인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인산혈증이 생겨요. 과호흡 때도 산소가 많아지니까 세포 기능이 활발해지면 인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인산혈증이 생겨요. 반대죠. 뭐 저산소나 인슐린 구조 반대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포 손상 시에는 포타슘도 많아지지만 인산도 많아져요. 세포 안에서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대부분의 전해질은 소중과 같이 이동을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전해질은 아까 칼슘 얘기했죠. 물론 원위세뇨간 이후에는 소중과 반대로 이동을 하지만 넷으로는 소중과 칼슘은 이동 방향이 같아요. 인도 똑같아요. 소중과 인은 이동 방향이 같아요. 마그네슘도 그래요. 소중과 마그네슘은 신장에서 이동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NAP 코트랜스포터로 이루어지고 있다. NA 제흡수함과 동시에 같이 된다. 혈청 인농도 이것도 이에 직접 작용해서 인을 조절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시는 내용 써놓은 거고요. 자, 고인혈증 발생 요인은 뭐 이렇고 당연한 거니까 아실 거고요. 자, 증상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 그 항상성도 칼슘에 맞춰 있듯이 저칼슘 혈증이 수반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칼슘 혈증을 수반한 경우에는 저칼슘 혈증 증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없는 경우에는 인산과 칼슘이 침착돼서 일어나는 징후가 나타나요. CAP 두 개 결합을 해가지고 이거 정확한 거 아닌데 하이드로 아파타이트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침착이 되죠. 석회화도 일어나고 피부 소양감 뭐 이런 거 일어난대요. 하시면 되고요. 자, 고인산혈증은 신장 기능이 정상인 경우 웬만하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신기능이 이렇게 되면 이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자, 치료는
신기능이 망가졌을 때 고인산혈증이 일어났으니까 급성심부전, 만성심부전을 나눠서 급성심부전은 급성이니까 이것만 치료하면 바로 회복이 돼요. 신장 기능만 회복되면 바로 회복이 돼요. 만성심부전은 이렇게 한다는 거. 요거는 그 신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리고 저칼슘혈증 교정되면 고칼슘혈증도 개선된다는 거 아시죠? 계속 얘기했어요. 칼슘에 있는 결합한다는 거. 자, 만약에 조직회사 등에 의한 내인성인 부하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요. 심부전, 신장 기능만 정상이면 유발 요인은 될지 몰라도 유지 요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인혈증 의외로 많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루코즈를 이렇게 보통 입원하면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자, 인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영양 투여를 할 경우 고칼로리 수에도 급격히 투여하면 저인산혈증이 발생이 돼요. 왜? 세포 기능이 활발해지니까 인산이 필요하니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인슐린 치료할 때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과호흡 없이. 과호흡하면 호흡성 알칼리층 생기는 거 아시죠? 이럴 때 제산제 투여하면 얘네들이 이미 음이온이잖아요. 보통 PO4 아까 보셨듯이 PO4잖아요. PO4. 그래서 H2PO4-나 HPO4E- 형태로 존재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양이온이랑 결합하죠. 이럴 경우에 생긴다. 증상은 당연히 ATP 때문에 모든 세포에 증상이 생겨요. 치료는 원인 질환만 치료하면 보통 되고요. 이렇게 치료를 한대요. 마그네슘 볼게요. 마그네슘은 뼈와 근육에 많이 존재를 하고요. 마그네슘도 세포 안에 많이 존재를 한대요. 웬만한 전해질들은 세포 안에 많이 존재를 해요. 소듐을 제외하고는. 역할은 뼈 미네랄의 구성 성분이고요. 얘도 역할이 효소, 정보 전달기, ATP 등의 활성화, 촉매작용을 하기 때문에 온몸의 세포 기능에 영향을 미쳐요. 막의 흥분성까지 조절하고. 그리고 설사작용. 요거는 나중에 임상 가보시면 알겠지만 변비 치료하는 약 중에 마그니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마그네슘 제제거든요. 마그네슘 제제가 흡수가 안 되면서 참수성으로 마일드한 설사를 일으켜요. 약간 설사작용도 있고 하시면 되고요.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우스 기구는 칼슘은 근위세관에서 소듐이랑 같이 이동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마그네슘은 근위세관보다는 할레루프 상행각에서 절반 이상이 재흡수가 된대요. 이런 마그네슘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작용 어디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알아야 이뇨제의 부작용 이런 것들이 안 헷갈리니까 아실 분들을 알아두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포 안에 많으니까 근육계에서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아실 거고요. 모든 전해질은 그래요. 임상 증상을 알 수가 없어요. 워낙 정신 증상이라. 그냥 마그네슘 농도 측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똑같아요. 심부전 같은 신기능 장애인에 의한 거고.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죠. 칼슘 제제가 고마그네슘 혈증 치료에도 쓰인다는 거. 마그네슘 별로 안 중요하니까 대충 넘어갈게요. 자, 저마그네슘 혈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체내의 마그네슘 상당한 결핍이 상태요. 왜? 세포 안에 많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좀 편할 것 같긴 해요. 자, 저마그네슘 혈증이 일어나면 저칼슘 혈증도 덩달아 일어나요. 저마그네슘 혈증이 일어나면 저칼륨 혈증도 덩달아 일어나요. 기전은 아까 그랬죠. 마그네슘은 PTH를 분비하는데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PTH 분비가 떨어지고 비타민 D 생성이 저하되고 PTH가 비타민 D 작용하는 거 아까 알고 계시죠? 그래서 PTH도 작동을 안 하고 비타민 D도 작동을 안 하고 저칼슘혈증. 그래서 눈이 떨리면 마그네슘 부족하대. 이거예요, 이거. 자, 또 마그네슘이 결핍이 되면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효소로 작용을 하잖아요. 소듐 펌프가 장애가 돼. 그러면 소듐을 퍼내고 포타슘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포타슘이
세포 밖에 많아지겠죠. 부하가 많아지니까 신장에서 포타슘이 많이 소실된대요. 그래서 몸의 총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저 포타슘 혈증이 생긴대요. 기전 알아두셔도 좋고 쉽잖아요. 저마그네슘 둘 다 양이온 생기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진단은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치료는 당연히 주면 되고요. 자, 알도스테론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알도스테론 기능이 뭐다? 소듐을 끌어당긴다. 나머지는 저장차가 알아서 한다. 그러면 양이온 어떡하죠? 다 튕겨서 나가겠죠. 그러면 항알도스테론 제제는 어떻다? 소듐이 밖에 있다. 그럼 양이온은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포타슘, 마그네슘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존 아시면 뭐 까먹더라도 리마인드 하시면 돼요. 알도스테론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주 나오는 거 뭐 다들 봤을 테니까. 자, 산증 볼게요. 산증. 자, 프로톤 H 플러스 역할 한번 볼게요. 세포 내 칼슘 흡수를 저해를 한대요. 그래서 심장 세포를 못 뛰게 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포타슘이 H 플러스가 에피네프린 방출 촉진해서 신장 세포를 잘 뛰게 하고요. 소등맥은 혈관 확장 작용, 정맥기는 혈관 수축 작용을 한대요. 자, 그럼 요게 문제죠. 요 놈이 신장 세포를 못 뛰게도 하고 잘 뛰게도 하잖아요. 이게 농도에 따라 다르대요. pH 7.2에서 7.4 정도에서는 요 두 힘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2개 정도로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pH 7.2 아래로 내려가면 이 힘이 더 크더라고요. 이게 플러스가 뭐 거의 4개가 되고 얘는 하나 정도 되더라고요. 그냥 참고로 악실하고 중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자, 그러면 대사사증과 고칼륨 혈증. 자, 퍼시픽에 그게 많이 나오는 H 플러스랑 K 플러스는 같다. 이름 같이 올라가고 그 얘기거든요. 근데 100%는 아니에요. 자, 산증은 정상 아나이온 갭이 있고 고아나이온 갭 상증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정상 아나이온 갭 상증, 대사산증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까 잠시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증가한 H 플러스가 세포 내로 들어가요. 근데 전압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음이온도 그럼 따라 들어가야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CL-는 인지질 이중막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맞춰주기 위해서 양이온인 K+, 세포 내에 아주 많은 양이온인 K+를 밖으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대사산증 때 고칼륨 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고아나이온 갭 산증은 유기산 이온은 세포 내로 잘 들어간대요. 세포 내로 잘 들어가기 때문에 전압차를 뭐 따로 조정해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고칼륨 혈증이 쉽게 생기지 않는데요. 뭐 구별해서 알아두실 분은 알아두시고요. 자, 치료는 대사성 산증은 절대 치료하지 않는다고 알아두셔야 돼요. 대사성 산증은 신장 기능이 정상인데요. 우리 DKA 봤죠? DKA가 대사성 산증이잖아요. 칼륨은 5.5 이상 되면 치료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사성 산증은 수액 투여하고 pH 7.0 이하로 떨어졌을 때만 치료할까 말까요? 왜? 신장 기능만 정상이면 HCO3-를 신장에서 알아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원인 질환만 치료하면 대사성 산증은 알아서 교정이 돼요. 대사성 산증 상태에서 산증 교정한다고 알칼리를 넣어버리면 오버샷 알칼로시스가 생겨요. 그래서 대사성 산증은 웬만하면 치료하지 않는다고 알아두셔야 돼요. 대사성 산증은 웬만하면 치료하지 않아요. 왜? 신장에서 HCO3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사성 산증 치료하는 경우는 한 가지겠죠.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대사성 산증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DKA 때 웬만하면 HCO3를 치료하지 않는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고도 대사 알칼리증의 효과. 아까 H 플러스의 역할 대뇌이시면 돼요. 자, H 플러스 아까 소동맥을
소독맥을 확장한다고 했죠. 그러면 알칼리증은 저 H 혈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축하겠죠. 말초혈관 저항 증대, 혈관 수축, 관상동맥 질환자한테 더 혈관을 수축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H 플러스 역할 중에 프로톤이 세포 내 칼슘 흡수를 저해한다고 했죠. 그럼 프로톤은 고칼슘 혈증을 유발을 시키겠죠. 그러면 저 H 혈증은 저칼슘 혈증을 유발을 하겠죠. 일어난 칼슘 농도의 저하. 그래서 테탄이 어렵다. 아시면 돼요. 중요하진 않아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게 유지기전이죠. 유지기전. 알칼리증, 대사성 알칼리증은 유지기전은 HCO3가 신장에서 잘 배설이 되면 교정이 돼요. 유지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셀라인을 체크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셀라인 센시티브인지 인센시티브인지 체크하는 이유가 유지인자로 유효순환 혈액량 저하에 의해서 HCO3가 재흡수되기 때문에 그때 대사성 알칼리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노멀 셀라인 센시티브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센시티브고요. 유효순환 혈액량이 떨어져야 대사성 알칼리증이 생겨요. 안 그러면 항상성 기준으로 조정이 돼요. 그래서 치료의 첫 번째는 당연히 원인병태에서는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건 유효순환 혈액량 변화 유무. 그래서 재흡수를 하기 때문에 나오죠. KMLD 퍼시픽 책에 소중 농도 체크는 의미가 없다. 왜? 물 재흡수는 소중으로 해요. 소중으로. 다시 나와요. 소중으로 해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CL로 체크를 해요. 그래서 CL을 보고 얘가 유효순환 혈액량이 감소됐는지 증가됐는지 확인을 하고 대부분 감소됐을 거예요. 그래서 생리식 염소를 보충을 하는 게 답인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조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뇨제. 일단 이뇨제를 알기 위해서 우리 신장 전체적인 구조를 아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거 반복될 거예요. 중요한 건 네 군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근위세뇨관, 루프, 원위세뇨관, 집합관. 나누는 이유는 다르니까. 근위세뇨관은 대부분의 물질을 재흡수하는데요. 그것도 아주 러프하게. 그리고 대부분을 거의 70% 정도 재흡수를 해요. 그냥 세밀하게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러프하게 쫙 끌어당기는 게 근위세뇨관이고요. 그래서 근위세뇨관은 복잡하지 않아요. 뒤로 갈수록 이제 세밀하게 조정을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루프다. 루프가 뭘 한다? 요 농축기전과 요 희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신장 수질 부분을 1200ml 오스몰, 900ml 오스몰, 600ml 오스몰까지 증가를 시켜놔요. 이게 돼야 소변을 희석해서 50ml 오스몰로도 내보낼 수 있고 그 워터 채널만 막으면 되니까. 아니면 워터 채널을 열어서 1200ml 오스몰, 여기가 1200ml 오스몰이니까 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열어서 농축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 농축능이랑 희석능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러프하게 보면 여기 근위세뇨관인데 근위세뇨관은 대부분을 재흡수를 한다고 아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HCO3-를 재흡수를 해요. 이게 대사성 알칼리증의 유지 요인의 가장 중요한 방패생이었죠.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니까 유효순환 혈액량이 부족하니까 닥치고 알칼리증이 되든 말든 재흡수를 해요. 그래서 다 재흡수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가장 중요한 루프죠. 루프랑 그 알도스테론 작용하는 부위랑 집합관이랑 구별해서 알아둘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루프는 요 세관을 양이온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집합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듐을 재흡수해서 우리 몸 안쪽을 양이온으로 만들어버려요. 반대예요.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동 방향은 루프랑
집합과는 반대겠죠. 루프랑 집합과는 이온의 이동 방향이 반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루프는 요생한 내액을 양으로 만들고요. 집합과는 그 세포 안, 몸 안을 양이온으로 만들어요. 결론 말씀드렸으니까 구체적인 기전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다들 아시죠? Na 포타슘 ECl- 코트랜스포터가 있다는 거. 요게 그 루프 이뇨제 작용하는 부위죠. 일단 얘네들이 먼저 재흡수를 해요. 지금 이뇨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루프의 그 세포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흡수를 하고요. 모든 세포는 소듐 펌프 있는 거 아시죠? 이건 모든 세포에 있는 거예요. 모든 세포. 소듐을 퍼내고 포타슘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도 포타슘이 들어오고 여기도 포타슘이 들어와요. 포타슘이 많아지겠죠. 여기가 포타슘이 많아지니까 포타슘을 밖으로 내보내요. 그러면 이게 요생한 내액이에요. 요생한 내액은 포지티브 포텐셜이 되겠죠. 포지티브 포텐셜. 이 전기적 힘에 의해서 양이온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전하시면 그 이뇨제의 부작용도 자동으로 따라와요. 자, 양이온이 여기 들어오죠. 그러면 그 루프 이뇨제는 나가겠죠. 막는 거니까. 그래서 저칼슘 혈증, 저마그네슘 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NaCl 재흡수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얘네들은 전기적 힘으로 재흡수된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루프랑 원위세뇨관이 요 희석과 요 농축의 가장 중요한 부위, 가장 중요한 부위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루프 이뇨제, 저칼륨혈증,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포타슘이 작동하는 부위는 원위세뇨관 이유가 주 조절 부위라고. 그래서 이뇨제의 부작용은 저칼륨혈증이 생기는 거예요. 집합관에 작용하는 스피로롤락톤만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루프 이뇨제예요. 루프 이뇨제. 루프 이뇨제는 뭐냐면 NaKECl-를 재흡수하는 걸 막아요. 요세관 내에 소듐이 많아지겠죠. 요세관 내에 소듐이 많아졌어요. 얘네들이 집합관까지 가요. 알도스테론 작용 부위에서 요세관 내에 소듐이 많아지니까 소듐을 재흡수를 해요. 그러면 포타슘은 튕겨져 나가겠죠. 그래서 저칼륨혈증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그러니까 집합관 이전에 작용한 이뇨제는 다 저칼륨혈증이에요. 무조건. 집합관 이전에 작용하는 이뇨제는 모두 저칼륨혈증이에요. 저포타슘혈증이에요. 단 집합관에 작용하는 놈은 알도스테론을 나가버리니까 소듐이 들어오고 포타슘이 나가야 되는데 소듐이 나가고 포타슘이 들어오니까 고포타슘 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관에 작용하는 이뇨제만 고포타슘 혈증이 생기고 그 이전에 작용하는 모든 이뇨제들 세상에 어떤 그 신약물이 생기더라도 저포타슘 혈증이 생겨요. 원리는 이거예요. 아까 루프에서 말씀드렸죠. 요세관 내액을 뭘로 만든다? 양으로 만든다. 그래서 양이온이 재흡수되는데 이걸 막으니까 양이온이 밖으로 나가겠죠. 양이온이 밖으로 나가니까 당연히 저마그네슘 혈증, 저칼슘 혈증을 유발을 해요. 근데 단 저칼슘 혈증을 초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요세관 내액의 칼슘이 지금 많아진 상태죠. 루프 이뇨제를 쓰면.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얘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합관까지 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집합관까지 가면 집합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PTH에 의해서 칼슘을 능동적으로 재흡수하는 부위가 있어요. 요새간에 칼슘이 너무 많네? 그래서 거기서 재흡수를 해버려요.